네, 지금부터 복숭아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대회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봉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복숭아 상품 개발 또 수확후 관리기술 연구에 노력하고 계시는 복숭아 연구소 관계자분, 그리고 복숭아를 연구하는 모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의 복숭아 주간 경매사님, 이렇게 각계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복숭아 연구의 최재원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복숭아 마이스터시기도 하네요. 복숭아 연구소의 정경미 연구실장님 소개합니다. 서울 가락시장 서울총과 주식회사 고태호 팀장님 소개합니다. 구리도매시장 구리총과 주식회사 김대중 팀장님 소개합니다. 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요. 토론자 4분께 8분 내지 10분 정도씩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품종과 재배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그리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케팅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서 알찬 내용을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 발표자나 토론자 또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을 지목해서 나온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원 고문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태호 서울청과 차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생종 품종 경매 가격이 고흥지방과 전남 오수에서 생산되는 가격이 7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의 최고 가격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가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과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농가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말씀을 재배 환경이라든가 농가에서 지금 실제로 생산을 하고 또 각 이제 유통 경로 도매시장이나 종합유통센터나 직거래도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 요새 비대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온라인 유통이 또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실 때 산지 쪽에서 갖게 되시는 생각, 애로사항 이런 거 관계된 말씀을 이제 자연스럽게 주셔도 좋은데요. 그럼 지금은 질문만 하시고 이따가 시간을 추가로 좀 더 드릴까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고태호 팀장님은 지금 질문 사항을 메모를 해 놓으셨죠? 네, 이따가 토론 끝나면 제가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정경미 연구실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농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 연구실장 정경미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소비와 유통 트렌드 변화가 우리 복숭아 재배 농가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계속 얘기가 복숭아 품질이 어떻게 이제 소비와 그리고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육성을 그쪽 방향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고, 그리고 식감은 쫀득하면서 아삭한 그러한 식감, 그리고 구매 시점에서 딱딱한 거, 그리고 색택이 좋은 거, 이쪽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을 높이는 재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병해충 관리 같은 경우는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돌발 멸치가 발생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이 폭락이 되거나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복숭아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공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에서 육성했는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998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품종 육성을 시작해서 12품종을 출원하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9품종을 지금까지 보급을 하였는데 그 보급했는 주수는 한 29만 9천 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999헥타르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신품종을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김대용 연구사가 발표한 내용처럼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재배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재배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리고 현장에서 병충해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병충해 방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그 복숭아에서 분리한 저온에서도 발효 가능한 저온 내성 효모를 분리하여서 그것들을 이제 복숭아 가공품에 적용하여서 복숭아 술이나 빵이나 그리고 식초 등에 활용하여서 그 복숭아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최돈희 박사님 그 강의 내용에서 이렇게 소비자의 한 89% 정도가 복숭아를 좋아해주고 사랑해 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역시 그 소비자는 참 많이 똑똑하고 그리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선호도를 보면은 12브릭스 이상에서 324g 정도의 그 당도와 무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 품질을 볼 때 이제 당도가 가장 높다고 했는데 당도가 고려하는 순위에서 당도 그리고 색깔 신선도였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품종 육성을 할 때도 당도가 높고 그리고 색깔이 잘 나는 이러한 품종 육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중도매인이 이제 복숭아를 구입을 해서 이제 유통을 시키는 그 간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이제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복숭아를 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것을 먹어줘야지만 우리가 생산했는 농가에서는 복숭아 가격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뭐 둘 다 유통이나 소비에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배 기술과 품종 육성을 하는 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품종 육성 그리고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적정한 수확 시기에 대한 그러한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통 트렌드 변화에서 위태석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도 그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 중에서도 이제 복숭아가 상대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복숭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제 더 집중적으로 또 연구하려고 하는 분야가 그 중도매인이 구매 시점에서 딱딱한 어떤 복숭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농가에 지도할 때 어떤 시기에 품종별로 수확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농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포장이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다라고 그러한 강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조금 대중적으로 지금 많이 대중적이면서도 약간 고품질에 해당하는 4.5kg 12과에서 14과가 그러면 개당 보면은 한 300g 전후의 과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 과당 그러한 그 과중에 그 복숭아를 생산하는 것에 저희들도 이제 수확
재배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분하고 중도메인이 이제 복숭아 구매를 할 때 그 선호하는 부분들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당도, 색깔, 모양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는 부분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김대용 연구사님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 결국에는 봉지의 종류 그리고 봉지 벗기는 시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 그 착색, 당도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질소 시비량을 줄이면 이제 붉은색을 착색시키는데 유리하고 그리고 당도를 이제 높이는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배 기술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러한 복숭아 재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재배라는 부분과 품질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그 연관관계가 많는데요. 이제 뭐 단순하게 봉지 재배 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양분과 수분의 관리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모여서 그 품질을 결정을 하고 병해충 방제 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중도메인이 사주고 그리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그러한 좋은 품종을 육성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배의 문제와 그리고 병충해 방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복숭아가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늘어날 때 가격의 폭락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가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가격 조절을 통하고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복숭아 가격을 높이고 그리고 조절하는 그러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복숭아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연구소는 또 한 4, 5년 있으면 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제1의 그리고 세계 제1의 그러한 복숭아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은 수확 후 재배 기술 뭐 이런 쪽에 전문가신데요. 신품종 개발 또 이제 재배하고 있는 상황, 신품종 개발해서 현장에서 연구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고요. 소비자 또 중도메인이 뭐 선호하는 복숭아에 대한 것들, 아까 이제 먼저 발표한 내용들을 접목해서 앞으로 이제 연구 개발에 어떻게 접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결국에 트렌드에 맞는 이제 품종 개발, 재배, 그다음에 마케팅, 뭐 곧 오늘 프로그램의 이제 목표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리청과 주식회사의 김대중 팀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 도매시장에서 20여 년 복숭아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중 경매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유통일원으로서 보면은 그래도 아직도 가락시장에 가장 큰 물량이 차지하고 있고 저 구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수도권의 지방 도매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도 지방 도매시장이 많아서 그 대표로 해서 어떤 지방 시장의 특색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복숭아 년 매출이 약 450억 정도의 매출을 지금 이루고 있고요. 지역으로 보면은 유목계와 모목계를 보는데 모목계 천도 계열은 경산시에서 구리 도매시장은 100%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유목계로 본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가락동에 출하되는 어떤 지역을 탈피한 지역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겹치지 않으려고들 생산자들이 가락동과 좀 탈피를 해서 구리 도매시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동에서의 좀 탈피하는 지역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지역이 지금 충주 지역에서 1번으로 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춘천 지역이 복숭아 산지로서 구리도시시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햇살에 의성, 상주, 예천, 임실에서 여러 지역이 지금 구리도매시장으로 물건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여름과일의 대표가 뭐였냐고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수박하고 참외가 어떤 여름과일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현재로 보면은 아마 복숭아가 여름과일의 대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복숭아라는 게 이제 소비가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소비자들이 여름 과일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복숭아인데, 아무래도 수박 같은 경우는 어떤 무게라든가 중량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동도 좀 불편해하고 해서 복숭아가 아마 어떤 여름 과일의 대표 핵심 과일로 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복숭아라는 걸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와 지금 현재 유통되는 품종을 보면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품종이 약 100여 가지가 됩니다. 현재로서 이루어지는 품종이. 그만큼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 트렌드 변화가 우리 생산자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지금 선호하는 소비자의 패턴을 우리 생산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변화를 잘 이끌어내 가지고 소비자들이 계속 복숭아에 대한 좋은 인식을 계속 심어줘 가지고 소비는 계속 좀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소비는 증가합니다. 우리 생산자들이 저한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국에 지금 생산 면적은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복숭아 흐름은 어쩌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앞으로도 더 소비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산자 자체들이 우리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어떤 트렌드 변화를 그동안에도 잘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생산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잘 이끌어낼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저희 도매시장에 같은 거 보면은 천도계열은 지금 10kg가 아직도 대세입니다만은 근래에 들어서 5kg, 3kg 어떤 소포장의 변화가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10kg가 대세입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소포장이 좀 늘어날 추세고요. 지금 유모 계열도 지금 구리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4.5가 전체 물량의 그 주도를 합니다만은 점차적으로 3kg가 지금 자꾸 또 소비자 주문이 늘어나고 또 2kg, 1.8kg 했던 소포장 형태들이 저희들도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당장의 어떤 변화보다는 앞으로 추세를 보면 소포장의 변화는 더 좀 과감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20여 년간 경매를 하다 보니까 생산자들한테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을 대표로 해서 지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 어떤 소비 및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최던호 박사님이나 유태석 박사님이 말씀을 해서 좀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하기에는 박사님들이 하셨고, 우리 중도매인들이 선호하는 성향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도매시장에서 고급 물건을 취급하는 중매인들이 약 10%, 그 다음에 대형이나 일반적인 유통을 시키는 부분들이 약 70%, 그 다음에 한 20%는 이제 저단가 물량을 지금 취급하는 어떤 형태인데요. 결국은 내가 단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 고품질의 물건을 취급하는 10%의 중매인들의 그 눈에 좀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매인들이 선택하는 소비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복숭아가 서로 다릅니다. 일단 중매인들이 선택하는 것은 제일 먼저 새로운 이름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자리 잡기 위한 선택 방법이 초도 구매라 그러죠. 첫 구매. 그 구매에서는 제일 먼저 지금 보는 게 일단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색태를 제일 먼저 봅니다. 색태 모양을. 초도 구매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느 생산자를 선택했을 때 초도 구매는 색태 모양을 보고 두 번째는 실제 어떤 시장 용어로는 짐속이라고 합니다만 중량 부분이 어떻게 남들보다도 월등한가.
그다음 세 번째가 맛입니다. 이 형태로 구매를 했다가 이제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 해서 이제 지속성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내일도 이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제 이미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1번이 맛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미 짐 속 중량이라든가 색태 모양은 이미 육안으로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소비는 제일 맛을 위주로 구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으로 건너갔을 때는 결국은 1번이 맛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어떤 중량, 색택 이렇게 좀 소비 패턴이 건너가는데 제일 먼저 내가 모르는 시장에서 1등을 가기 위해서는 색태 모양, 중량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으로 건너갔을 때는 맛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고단가를 받고 싶다 하면은 장사자들은 항상 맛에 대한 농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어떤 지속성 고단가 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떤 품종을 선택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유통되는 품종 자체가 한 100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생산자분은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선택 기준을 생산자들한테는 이제 어떤 변화 추이를 좀 지켜보라 합니다만은 이 복숭아라는 것은 꼭 장마철과 겹칩니다. 그래서 저 6월달 장마가 있을 수도 있고 7월달 장마가 있을 수 있고 8월달 장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장마에 대한 가격이 좀 낮으니까 그 장마철을 빗겨서라도 꾸준하게 6월부터 9월까지의 복숭아를 재배를 해서 한 품종이 그 해에 장마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음 품종이 대체가 되니까 저는 좀 꾸준한 품종을 선택해서 6월부터 9월까지의 어떤 꾸준한 출하를 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굳이 또 선택을 하라고 또 품종을 선택하라면은 요즘 트렌드 젊은 사람들은 딱딱이 아삭이 종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물론 옛날부터 지방이 아삭이 딱딱이 종류를 선호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는 더 아삭이 딱딱이가 지금 더 선호를 하고 시장 좀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택을 좀 하라 그러면 저는 아삭이 딱딱이 종류는 더 증식을 좀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시장이 그렇게 많은 복숭아가 가격 형성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가격 결정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가락시장이 제일 큽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하루에 취급하는 복숭아 경매량이 약 15,000개에서 2만 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그 많은 양의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좀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가격 결정은 그날 시장 반입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선주문, 주문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선주문 자체는 그 어제 물건이 재고가 얼마냐, 어제 물건들이 소비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냐, 그 부분이 어떤 선주문 형태로 나타나니까 가격 결정을 하는 데는 1번은 오늘 반입량, 2번은 선주문량 및 재고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신품종에 대한 중매인의 선호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의 반입량이 어떤 시장 가격 결정의 제 1번이고 이게 복합적입니다만 두 번째가 어떤 소비의 형태에서 선주문량이 얼마나 많으냐가 가격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질문 있으시면은 계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대중 우리 저 팀장님 말씀 첨언 몇 가지 하자면 지방시장의 유통 특성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구리도매 시장은 사실 핵심 거점 시장입니다. 대규모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는 지방시장이라고 그러고 뒤에서 450억 하루에 2만 박스 판다 그러시는데 예, 굉장히 규모가 있는 시장이고요. 산지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는 시장이고요.
소비자한테 계속 좋은 이미지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뿐만 아니고 뭐 포장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그 출하 요령,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까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총괄 주식회사의 고태우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써서 이 마이크를 잡는 게 참 많이 불편한데요. 일단은 뭐 온라인상이라도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복숭아 소비 유통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는 일단은 이 도매인 시장에서 제가 20년 넘게 복숭아를 봐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 세밀하면 세밀할 수도 있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몇 가지만 선택해서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복숭아 농가분들이 선별하고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선별 부분에 있어서 경매 시장에서는 복숭아 경매는 우리가 소위 큰 거부터 해서 중간 거, 그다음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경매를 진행하는데, 출하 농가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큰 과수는 포장할 때부터 선별할 때부터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오고 있습니다. 출하가 되고 있는데, 저희 중도매인들이 경매 시작 전에 복숭아 맛을 보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물론 눈으로도 많이 봅니다만 복숭아는 특성상 시식을 좀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식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수가 큰 크기는 시식을 중도매인들한테 못하게 하고 있고요. 주로 중소가, 특히 소가 위주로 시식을 하는데, 가락시장 경매 등급으로 따지면 소위 4가지 등급으로 나갑니다. 뭐 10개까지 4.5kg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 11개부터 14개, 15개에서 18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개에서 23개짜리 등급이 있는데, 주로 중도매인들이 경매전에 맛을 보는 크기가 19개에서 23개짜리 크기입니다. 근데 그 등급이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봐보면 가장 선별 부분에 있어서 뭐 큰 과수들은 골도 이렇게 잘 맞춰오고 그러지만은 작은 과수들은 소위 말해서 색택도 좀 안 맞고 고르지 않은 그런 크기도 안 맞는 것들이 중간중간 많이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수가 맛이 없으면 큰 것도 당연히 맛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중매인들이 보통 갖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선별하실 때 작은 크기도 물론 가격적인 부분은 대과보다는 적게 받습니다만은 그것도 맛이 좋고 좋은 품질 색택도 고르게 들어와야만 중도매인들이나 소비자들이 그 출하주, A란 출하주 분에 대한 인식이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작은 과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이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등급을 표기할 때 뭐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스티커로 이렇게 많이 붙여서 깔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농가분들은 아직도 매직으로 적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직으로 적다 보면 농가분들이 작업할 때 위쪽에 있는 거는 글씨체가 아주 이쁘게 잘 그려가다가 바닥 쪽에 있는 박스에는 글씨체가 옆으로 살짝 휘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경매 시장에서 어떤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상품성을 평가할 때, 물론 복숭아의 상품성은 아닙니다만은 박스 자체의 어떤 지저분하고 안 지저분하고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가격적인 부분에 조금이나마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 포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앞에 발표자님이 추석 때 선물용으로 많이 인기가 좋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추석 전에 출하하실 때 약 한 열흘 전, 보름 전, 이때 출하할 때부터는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4.5kg 같은 경우는 위에 비닐 랩을 한쪽만 랩을 이렇게 부착해 주시고 한쪽은 스티커를 떼지 말고 그냥 접어서 출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인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비닐을 아무리 이렇게 깨끗이 뗀다 해도 잘 뜯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한쪽 면은 그냥 부착을 안 해서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펜캡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펜캡은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농산물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건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근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복숭아들은 이쁘게 포장을 해오고 다 하는데
내 것만 부자재값 아낀다고 안 해버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이 명절 전에 앞두고는 가급적이면 중과 크기인 15가에서 한 18회 과도 가급적이면 팬캡을 같이 써주셔야 소비자들한테 중도면들이 판매하거나 할 때 가격적인 부분을 좋게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등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등급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뭐 20년 넘게 복숭아를 경매했습니다만은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가락시장 또 옆에 구리천가에서 오셨습니다만은 구리도매시장 뭐 강서도매시장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서 뭐 대구 경북 뭐 광주 대한민국 도매시장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만은 경매 등급이 통일화가 안 됐다는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역적인 도매시장 규모에 따른 등급 크기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같은 수도권이나 같은 뭐 서울권에 있다면은 경매 등급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경매란 게 제가 경매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경매 한 출하주가 지금 현재 4가지 4.5kg 유목의 복숭아 같은 경우는 4가지 등급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데 경매 등급이 세분화되면 될수록 농가분들한테는 100% 손해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세분화되면 될수록 소비자들 특히 중도메인 쪽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등급만 쏙쏙 사버리고 나머지 등급은 응찰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분화되면 될수록 농가분들한테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겨울에 지금 시즌에는 감귤도 경매하고 있습니다만은 경매 등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분들한테 안 좋다고 뭐 제주도 가서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 복숭아 농가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합심하셔갖고 그거는 농민들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내 복숭아가 15개짜리는 서울청가나 가락시장에 들어오면 중간 크기로 들어가는데 어떤 시장 가면 뭐 2개씩, 3개씩 등급이 다 틀리다 보니까 경매 단위 포지션이 완전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뭐 저 혼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숭아 사랑 동호회나 뭐 여러 단체 분들이 좀 합심하셔갖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마지막으로 경매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는 대과 큰 거부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중도매인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가락시장 경매 기준으로 봤을 때 11개부터 14개짜리가 예를 들어 수량이 너무 적어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매사가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량을 좀 더 늘리셔갖고 왜냐하면 중도매인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셔갖고 중도매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중매인인데 복숭아 11개부터 14개짜리가 발주가 200박스가 나왔는데 어떤 A란 출하주는 11개부터 14개짜리가 50장이고 어떤 출하주는 11개부터 14개짜리가 7장이고 이러면은 중매인 입장에서는 7장짜리가 상품성이 더 좋아도 50박스짜리를 딱 4번만 구매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가격이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가끔 전화 오면 7박스 보낸 그 농가분은 그 50박스 보낸 농가분보다 같은 지역에 있지만 더 좋다고 본인들끼리도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경매 시장은 경매의 어떤 그 세밀한 디테일을 할 수 있는 수량 부분이나 중량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이게 출하하는 요령도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경매사들한테요 전화를 자꾸 하셔갖고 자꾸 물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서울청가 출하한다고 서울청가 경매사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옆에 아니면 지방에 있는 도매시장에 있는 경매사님들한테 자꾸 전화하셔서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흐름 패턴을 물어보셔서 출하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뭐 도매시장에서 특히나 또 대규모 도매시장에서 대량의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포장 등급 문제 하다못해 뭐 시식에 관계된
아주 상세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좀 주셨고요. 특히 이제 등급에 대한 아쉬운 점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포장이 안 되고 막 할 때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골판지 포장 치수까지 개입을 하고 뭐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유도하고 합니다만, 지금은 이게 이제 결국엔 전국 단위의 뭐 품목 조직화 문제라든가 그런 것하고 또 결부된 산지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다시 뭐 이렇게 지정 토론자분들 한 바퀴 이렇게 돌으셨는데, 처음에 우리 고문님 말씀을 질문 한 번만 해주셔가지고 그동안 쭉 토론자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메모된 거 있으시면 추가 말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유목의 틀에서 유목의 넥타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그런데 외국의 아시아 쪽 외에는 일본, 중국, 한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이나 미국, 뉴질랜드 이쪽에는 넥타린이 주종인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우리 천도 계열의 신비라는 품종이 매스메디아에서 통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이런 신비 계열 같은 품종을 우리 연구소에서 연중 생산한다면 우리 공판장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올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공판장에 계시던 분들이 그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 농가들은 좋은 품종을 만드는 그 품종을 가지고 멋있게 생산을 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품종에 대한 건 우리 김대중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고문님 말씀 질문으로 받아서 우리 고태호 팀장님 추가 발언 좀 더합니다. 아까 우리 최재훈 고문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특히 올해 아주 저희 서울청가에서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신비 복숭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신비 복숭아를 제가 최근 5년 동안 평균 단가를 내서 그거보다도 당연히 오를 걸로 예상을 해서 한 10,000원 정도 더 올려서 저희 거래처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한테도 좋은 취지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신비 복숭아가 너무 가격이 평균보다도 한 2배, 3배 이상 뛰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이제 저희 중도면이 납품 들어간 입장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 신비 복숭아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우스에서 신비 복숭아 처음 들어왔을 때 전 그 복숭아를 딱 맛보고요, 정말 이런 과일 없다,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가 아니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저한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받았던 품종인데, 그 신비 복숭아가 저희 경매사로 봤을 때는 유통기간이 한 2주에서 3주밖에 안 됩니다. 출하 기간이. 근데 그 2, 3주밖에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 소비자들한테 인식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중도메인들이 신비 복숭아는 출하만 됐다 하면 너무 좋다고 해서, 맛이 좋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찾고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 고문님 말씀처럼 농업기술원 복숭아 관련자나 아니면 이 복숭아 연구소, 농진청 연구소 하시는 분들이 신비 복숭아랑 비슷한 품종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품종 많이 내주셔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단 하나 단점이, 이 핵과 갈라지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이렇게 쪼개면 시방에 벌레가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최종 고문님이 그 앞에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마스크로 듣다 보니까 잘 안 들려갖고 대충 질문은 제가 6, 7월 달에 조생종. 그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우리 나라에 가장 빨리 생산되는 곳이 제주도 외에 고흥입니다. 고흥에 내 강의를 가면서 받는 중에 고흥이라든지, 고흥 끝나는 무렵에 전북 오수에서 우리나라의 조생종 품종이 거의 다가 대다수 차지를 하는데, 이 부분만 빠지고 나면 우리 일반 에서 생산될 과일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오수에서 나오는 품질의 어떤 포자이라든지 그 품질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품질에서 비교해 봤을 적에 동일 가격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될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모님이 아까 고흥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올해 복숭아가 시작됐다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보성 쪽에 등량이나 예당, 그쪽 지역에서 이제 뭐 백미조생이나 정만조생부터 해서 출하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우스 복숭아를 제하고 노지 복숭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까 오수 지역이나 그 외 전라북도 남원, 임실 이쪽 지역에서 조생종 복숭아가 일찍 출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흥 팔령 지역이나 이쪽도 일찍 출하가 되는데, 제가 권역별로 약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주 뭐 전라권, 특히 아까 전북, 남원, 임실, 오수 이쪽 고흥의 팔령까지, 전남 팔령까지 얘기하면 그쪽 지역 복숭아 출하 패턴을 보면요, 상당히 조직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별 아니면 장목반별, 마을별 조직화된 출하 패턴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품종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이 그동안 단연간 전라북도 남원이나 임실, 오수, 아까 팔령 이쪽 지역은, 특히 고흥 팔령은 최근 출하 패턴이 한 5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전라북도 남원이나 임실 쪽은 출하된 지가 거의 한 20년 넘었습니다. 근데 그쪽은 단일화된 포장 단위로 오는 게 뭐냐면 2.5kg 팩 포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7월 중순 넘을 전까지는 계속 2.5kg 팩을 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상당히 좋아진 거고요. 근데 6월 달 평균 단가가 우리 중부권에 있는 뭐 햇살의 복숭아 지역이나 이 경상도권이던 다들 조사도 해보고 해서 키로당 평균 단가가 전라도 남원이나 임실께 가장 좋다 보니까 그쪽 걸 따라가려고 조생종 복숭아를 경상도나 중부권에서도 2.5kg 팩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특히 중부권, 우리 뭐 복숭아 중부권 경상권 상당히 유명하지만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직도 이거 2.5kg 팩 포장을 보면 어떤 분은 3kg 해오시고요, 어떤 분은 2.5kg 해오시고, 어떤 분은 뭐 2.8kg도 해오시고 매직으로 이렇게 다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박스로 그냥 4.5kg 박스에 매직으로 3kg 적어서 출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라권의 가격이 조생종 같은 경우는 밀리는 경우고요. 또 하나 경상도권을 보면, 경상도권은 제가 판단하기로 제 나름대로 판단입니다만은 이쪽 지역은 산지 공판장이 많다 보니까 산지 공판이 청도 이쪽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산지 공판장에 어떤 매참이나 중도매님들이 구매를 해서 거래처 보내다가 아니면 보내다가 남은 재고 물량이나 아니면 그런 물량들을 가락시장이나 수도권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쪽 분들은, 아니면 농사 잘 짓는 분들도 한두 번씩 이렇게 보내긴 보내는데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그런 출하 패턴이 조생종일 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가격을 가장 결정할 때요, 아까 김대중 차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제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 그러면 홍길동 장목반이나 홍길동 출하주분이 다음날도 들어오냐, 그 다음날도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영향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도매인들이 자기 거래처 바이어들한테 발주를 받을 때,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물건이 상당히 좋아서 물건을 오늘 구매해서 그 바이어들한테 드려서 소비자들한테 갔는데, 소비자들이 그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서 그 중매인한테 이틀 뒤에 이거 또 사달라, 이틀 뒤에 또 사달라 했는데 계속 반입이 안 돼버리면 중도매인들은 그 물건에 대한 물건이 상품성이 좋아도 구매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권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남원이나 임실, 오수, 아까 고흥 팔령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한 출하를 조직화하게 해주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정 토론자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서 트렌드 발표 앞에서 해주신 세 분 박사님, 보완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용 연구사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보다 이제 걱정이 조금 되는 게 앞서 그 위태석 연구관님 말씀도 그렇고 4.5kg 포장에서 지금 3kg나 이 소포장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추세에 해당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상도의 복숭아를 보면 300평당 그 단수 그러죠. 생산량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생산량은 높은 반면에 이제 경락 단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싼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포장 박스가 이렇게 점점 자꾸 이렇게 소포장 단위로 흘러가게 되면 그 많은 생산 물량을 소포장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박스비까지 생산비는 증가할 테고 그 수치 단가는 높지 못하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농가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좋겠나 하는 부분에서 토론자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뭐 추가로 말씀드린다기보다 이제 행사를 저희 그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제 공동 개최를 하고 나서 마무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아까 우리 정경미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우리 또 두 분 경매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복숭아를 팔 때는 최종적인 소비는 소비자가 하지만 소비자한테 그 복숭아를 중간에서 넘겨주는 유통을 시켜주는 분들은 유통인들이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복숭아하고 유통인이 소위 말해서 원하는 복숭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매사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거는 복숭아를 잘 만드는 것보다 유통인들이 손실 없이 그 복숭아를 잘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조직화라는 것도 아까 지적을 하셨고, 그게 사실은 기존의 호남 지역하고 이 경상권 지역하고의 복숭아 가격 차이가 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우리 농가분들이 생각을 바꾸거나 의식을 바꿔서 판매를 하는 방식을 바꾸는 부분도 앞으로는 재배를 잘하는 거에 더해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촌진흥청과 경북농업기술원하고 앞으로도 좀 협력 관계를 좀 돈독히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 꼬인 실타래들을 좀 풀어가는, 그래서 농업인들이 좀 더 제대로 농사여서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용 연구사님께서 이렇게 질문 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맞춤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먼 길 이 주간경매사 두 분이 또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소포장 추세인데 많은 양이 가격이 뒷받침돼주지도 않으면서 소포장 추세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 추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우리 경북 지역이 지금 소포장 문제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신비라는 품종이 실제 구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100% 3kg로 전환해서 유통이 됐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경산 지역인데, 3kg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고단가를 형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소포장을 유도를 고단가를 받기 위해서 실은 우리 경북 지역에 복숭아를 소포장 유도를 합니다만은 소포장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농사가 우리 경북 지역은 소규모 농사보다는 대규모 농사를 선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성보다는 물량 위주의 어떤 패턴을 우리 생산자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자분들이 어떤 소포장의 고품질의 농사 기법보다는 대량 물량의 어떤 농사 기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품질을 선호하는 생산자분들은 꼭 소포장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떤 대량 농산을 선호하는 분들은 계속 대단히 10kg 포장이라 좀 대단히 포장도 방법인데,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10kg에서 벌크라는 판매로 해서 그냥 무더기로 풀어가지고 몇 개에 얼마에서 그걸 이제 벌크 판매라고 하는데, 수도권에도 그 벌크 판매가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프장은 뭐 박스 판매를 합니다만은, 박스 판매 비율이 좀 더 컸지, 아직 벌크 판매는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판매를 지금 이루어지니까, 우리 경북 지역의 생산자분들은 제가 봐서는 어떤 대단위 농사를 선호하고, 어떤 고품질보다는 물량의 위주의 어떤 농사 기법을 선호를 더 한 것 같아서 이 전환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유통이 계속 벌크 판매가 성행을 아직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고품질을 선호하는 농가분들께서는 소프장을 가는 게 맞고요. 대량 농사를 짓고 대량 유통을 시키는 생산자분들이 더 우리 경북 지역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환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그건 나는 그대로의 유통 형태를 띠는 걸 맞다고 봅니다. 굳이 내가 대량 농사를 짓고 고품질의 농사보다는 대량 농사를 선호하는데 굳이 그걸 소프장으로 전환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지금 벌크 판매가 앞으로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벌크 판매 기준에 맞춰서 대단히 포장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농가분들의 선택이 고품질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소프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냥 이 어떤 벌크 판매도 한 판매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밀고 가는 방법도 맞겠습니다만, 이제 단가 문제인데, 단가도 물론 소량의 고품질을 지어야만이 단가가 높습니다만은, 어떤 대량의 농사를 해가지고 생산자 만족도가 굉장히 더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천도 계열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고품질, 소프장에서 고품질 농가의 만족도보다는 대량 농사를 하면서 대량 키로수로 유통시키는 농가분들의 만족도가 실은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그래서 굳이 매출 부분을 따지는 것보다는 생산자의 어떤 만족도가 어느가 높냐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양쪽 다 생산자분들이 만족스러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 복숭아 산업을 상세하게 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농촌진흥청과 경북농업기술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알찬 기획을, 그 다음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복숭아 산업이 더욱 발전을 하고 농가들이 더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하면서 오늘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